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10월 16일입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과연 어떤 폭탄이 터질까요? 아니면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요? 아마 터질 겁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또 법과 원칙의 가치를 아마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하여 마지막 국감을 아마 할 겁니다. 검사로서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감 때마다 아주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에 국민을 바라보고 충성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는 법과 원칙, 그것을 신봉합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 침묵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윤석열 총장. 그의 눈에는 환히 다 보입니다. 왜? 그는 원래가 특수수사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수수사통에서 잔뼈가 자란 완전한 검사맨입니다. 그 검사맨이 그 고통 속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1년 동안 이 나라가 변질되려는 그러한 상황을 딱 붙들어 잡고 혼자서 칼을 맞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그의 마지막 포효가 시작될 그런 찰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아마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력이 될 수 있겠는가? 성력이 없다. 의혹을 빨리 해소해라. 그래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라임펀드 관계자가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 만나가지고 5천만 원 쇼핑폭에 넣어서 줬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이 청와대 CCTV 영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온 거 당장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직후입니다. 당연한 절차조차 대통령이 언급한 뒤에야 협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 그 현주소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참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 최종 명령권자다. 아니면 최종 책임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추미애 장관을 막 욕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엄청나게 비판하죠. 그는 비판받을 사람, 비판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뻗대고 왜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줬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뒤에서 버텨줬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대통령과 추미애가 한꺼번에 그 어떤 이심점심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연 때문에 특별한 사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 움직여야 이 나라는 지금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에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청와대 관계자 해석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 검찰에게 한 게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 지시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청와대 관계자 해석입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을 갖추라는 식의 그 여론 무마용 발언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문화일보 이 사설자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진심이라면 추미애 이가 아닌, 추미애와 이가 아닌, 이가 누군지 알죠? 중앙지검장입니다. 엄정하게 수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 진심이라면 이성윤 지검장과 추미애가 아닌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를 맡겨라. 이게 오늘 지휘를 맡겨라. 수사 지휘를 맡겨라. 이것이 오늘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아주 절절한 지금 현실을 갖다가 아주 디테일,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딱 주문하는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문화일보 사설의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검찰한테 오다한 게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 지시했다는 내부용이라는 겁니다. 내부용이면 대통령 그 언급을 갖다 뭐하러 청와대 안에 이렇게 지시한 걸 갖다 바깥으로 냅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을 갖추라는 식의 여론 무마용 발언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 역시 지금 엄정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청와대 연루, 오해를 빨리 불식하도록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달에 장자연 김학의 사건 때 법무부 행정부 장관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고 사회특권층을 비호한 정황까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과 경찰은 명운을 걸고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 바가 있죠.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조차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피해자만 지금 수천 명, 피해 규모도 2조 원이 넘는 권력형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서 훨씬 강하게 지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청와대 전 민정수석, 이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당과 금감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러 공관기관들이 여권의 연루 의혹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황, 아주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행정화 연루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전 민정정무수석 등등 또 뭐 이런저런 또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그 이모 변호사였던 사람 지난 6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이분이 거의 뭔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 그가 옵티머스의 주가 9.8%인가 7%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무서운 사람. 그리고 그 남편이 윤모 씨라고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분이 거기 옵티머스 이사를 했고 10월 달에 갑자기 들어와서 6월 달에 나갔다. 근데 나가기 전에 민정실에서 나가기 전에 여기 금융 정보를 갖다가 금융 내지는 증권 정보를 수사하는 아주 베테랑 수사단 증권 금융 이렇게 수사 합수단 같은 그러한 조직을 갖다가 한 7년 정도 길러가지고 나온 그 아주 베테랑의 남부지검에 특화되어 있던 그 검찰 수사단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이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연 나가기 전에 했었는데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힘든 수사단까지 추미애가 없애버렸으니 말이죠.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공공기관 등 여권의 그 연루 의혹이 지금 잔뜩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혜를 준 정황도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 경희대 후배라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 호남 출신의 그 신주류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분은
초기에 이 사건 수사를 자청을 해가지고 남부지검에 배당됐던 거를 거의 우리한테 줘. 우리가 수사할 테니까 해서 굉장한 수사 의혹을 남들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반부패 가장 센 바로 권력형 비리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어나는 그런 거대한 거악척결을 하는 그 반부패 수사부에 맡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강간무소식 알고 보니까 조사부에 맡겼다는 겁니다. 조사부는 일반 민원 사건 같은 걸 갖다 다루는 그런 일반 사건 다루는 데인데 거기다 맡겨서 수사가 미적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말이죠. 이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호남 출신 신주루로 불리는 신주루의 핵심으로 검찰의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불리기도 하더군요.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검찰의 가장 실세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니까 어떤지 감히 짐작이 가죠. 그래서 저 수사가 실패한 겁니다. 여전히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사팀의 헤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또 수사를 하고 추미애란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이 사설자의 핵심 문제제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10명 이상 보강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딱 보이니까 추미애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틀 동안 보내라는 인사를 보내지 않더니 10명을 요청했는데 10명을 아주 유능한 소위 이 금융수사에 유명한 검사들을 뽑아서 적당히 배열해서 보냈더니 싹둑싹둑 해서 5명만 보냈습니다. 다른 지검에서 추가 파견을 5명만 받았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런 이지검장 편을 갖다가 이렇게 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지검장은 처음에 아예 4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4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 추 장관이 역시 신빙성이 확인된 옵티머스 내부 문건도 허위 운운하면서 했으니 사건 축소는 물론 수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갖다가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나온 걸 갖다 전부 허위라고 국감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허위라고 했던 분이. 내부 문건이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하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서는. 그 아직 수사를 좀 더 해봐야 그 진실성 여부가 드러날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허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수사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자초한다는 그런 말뜻이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 청와대에 얘기한 것이다라는 검찰에 얘기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 지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어이상실입니다. 수사 역량도 중립성도 의심받는 추 장관에게 지금 또 이 지검장에게 이 수사를 맡겨서 어떤 형식이 어떤 결과가 나오리란 거는 이미 동부지검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지휘 주체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바꾸라고 딱 말하기 전에는 대통령 지시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거는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지금 이 사안들을 이미 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아마 어떤 형태를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 주, 아니 오늘 아마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국감에. 그러면 이 수사 의지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이런 말하는 그런 것을 윤석열 총장은 틀림없이 자세하게 지켜보겠죠. 지켜보고 이건 아니다. 이번에도 아니다. 이번에도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아마 거대한 폭풍이 다음 주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착하게 사안을 침착하게 짚어나갈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의 진심이라면은 성역 없는 수사라고 말을 했으면은 추미애와 이성윤 지검장은 일단 이번 옵티머스 사건 지휘에서 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명실상부하게 지휘권을 넘겨야 됩니다. 수사 지휘. 옵티머스 라임에 대한 수사 지휘는 윤석열 총장이 책임지고 하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허상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스프링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진짜 발화점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광풍이 오랜 광풍은 없습니다. 다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말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숨쉬는 바로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정말 칠흑 같은 암흑과 차가운 sak풍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한 두서너 시간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벽 4, 5시 그 추위에서 그런 지점에서 볼 때, 그러나 확실히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